자, 다음 주제는 이제 저희가 어제 일타 뉴스에서도 이제 다뤘던 주제인데 굉장히 국민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이제 좀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자, 어제 일타 뉴스가 올린 썸네일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연예인이라고 안 참아 이재명 아들 혐오 댓글 카리나 복수극. 저희가 어제 이제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이제 2번이 적힌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고요. 어제 저희가 다룬 이후에 하루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논란은 계속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도 이 논란을 모르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이재명 화이팅! 카리나 화이팅! 코끼리! 자, 대변인님,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제 뭐 성적으로 막말을 해서 이제 카리나가 이에 대해서 시원하게 응징을 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겹치는 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소속사는 뭐 의도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전 영상은 이제 한 시민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본인도 모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이 코끼리 뭐 어쩌저쩌 하면서 이제 카리나 화이팅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우선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도하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투표 당일날 빨간 옷을 입고 투표를 하러 간 모습 정도라면 이제 연예인들이 본인들 의지를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파란색 옷차림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투표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시는 이유는 2번이 적혀 있다. 그리고 빨간색이 들어간 옷이고 뭐 대선 후보 토론회 날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의미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카리나 씨 입장에서는 다소 이렇게 이재명 후보 아들이 발언했던 다소 그렇게 좀 지저분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에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좀 거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저는 카리나 씨가 의도를 하든 하지 않았든 그리고 카리나 씨 외에도 어떤 연예인이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거나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과도하게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에스파의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인스타그램에 한 장씩 올리는 것들이 뭐 광고라거나 이제 후원 관련해서도 올려야 되고 좀 전략적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너무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연예인에 대해서 또 많이 부담을 주는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의미를 갖고 올렸다고 한들 그것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예인도 국민의 개인으로서 정치적인 선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나 과도하게 표적 삼고 비판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저는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변인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이유가요. 오늘 대변인님께서 이제 SNS에 에스파 히트곡 슈퍼노바 뮤직비디오 화면과 함께 이제 지지 메시지 내신 것으로 이제 저는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이돌도 유권자니까 정치적 의사 표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올렸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카리나 씨가 2번 옷을 입었다라는 그 사진이 올라온 거의 직후에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카리나 씨 게시글을 공유한다거나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만약에 우리 당을 지지하든 하지 않았든 그런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카리나 씨가 위축된다거나 과도하게 신경은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가 이제 카리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카리나 씨 관련해서 이제 이걸 다뤘는데 지금 저희가 소속사의 입장을 저희가 입수한 게 있습니다. 그 소속사의 입장이 뭔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전화나 이제 문자로 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언론에서 이제 좀 터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나 문자는 받지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입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SM 입장이 어떠냐? 지금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카리나의 게시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SNS에 게시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뭐 아티스트 보호 최선을 위해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뭐 제가 카리나 씨 속마음이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의도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나타난 결과는 젊은 우리 여성분이 나와서 2번을 찍힌 의상을 입음으로써 지금 핫 이슈가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이 음란 댓글을 게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네네네. 그러니까 약식 기소를 됐다. 뭐 이런 혐의가 있어서 혐의가 아니죠. 이게 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형이 벌금형 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카리나 씨는 뭐 어떻게 나는 의도가 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여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은 다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음란물을 게시하여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또 네. 벌금형에 처해졌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또 그 음란물을 게시한 것과 동시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하였다. 그 혐의도 같이 있어서 같이 약식 기소가 되었다. 그것이 지금 그 약식 기소된 것이 수원지검에서 작년 6월 18일 날 약식 명령 청구됐다는 그 문서가 지금 또 나돌고 있죠. 네. 그것이 또 확인됐는데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남이 한 2억여 원의 상당의 도박 자금을 그 동원하여서 도박을 한 것으로 지금 검찰의 약식 명령 기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럼 2억을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은 또 어디서 났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재산 공시한 거 보면 장남의 재산은 390만 원밖에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억 얼마를 지금 도박 자금에 넣었고 그리고 벌금 500만 원도 또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났느냐. 이것까지도 지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것을 사실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의혹을 제기한 이준석 후보에게 대해서 아니 그런 혐오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혹부터 의혹이 아니죠.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판을 하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게 당신 말이야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을 어긋난 것이다. 해명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혹을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된다. 아들도 사실 뭐 독립된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인으로 대통령 후보 정도가 나오신 분이라면 아들의 의혹도 해명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자꾸 해명하시지 않고 자꾸 도망 다니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보다는 네. 지금 주변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게 많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의혹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옆에 주변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후보는 해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리고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게을리하는 것 같아서 지금 유권자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점퍼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나 연예계나 이제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 입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가장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제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논란이 이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좀 엉뚱한 곳으로 이제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카리나 점퍼가 온라인에서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선거 시즌에는 원래 많은 분들께서 유명인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카리나 씨가 주목받는 상황도 생긴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 카리나 씨 입장에서는 일단 지저분한 이야기에 거론되는 것,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썼다는 그 글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연예인은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지와 평판이 중요한데 어쨌든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하지 않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파 여성들이 본인의 지지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받아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위축되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응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카리나 씨는 그 이후에도 일정 소화함에 있어서 뭐 감정적인 동요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맞는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캐물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인 상황, 지금 선거 시즌에는 특히 유명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또 많은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게 그렇죠.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가 아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발언을 짚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어떤 목소리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까 하는 뭐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이제 후보가 오늘 오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 일부 모욕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지만 여전히 정당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것도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그 시청자의 질문, 실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받은 질문을 들어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거는 위원님께 여쭤볼까요? 잘못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살짝 언급하신 부분이랑 좀 겹칩니다. 왜 시민단체와 일부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만 비판하는 걸까요? 왜 이준석 후보만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굉장히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 이게 실제 10대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거꾸로 됐죠. 이게 사실 이준석 후보는 그 말을 토론회 도중에 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장남 이동호 씨가 음란한 댓글을 게시하여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든요. 음란한 댓글을 사회에 걸쳐서 게시하여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심지어 신변 잡기 같은 거를 왜 이런 데서 묻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변 잡기입니까? 그것은 장남도 그리고 부인도 모두 이제 대통령이 되면 공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질문을 한 사람을 지금 오히려 탓하고 질문하지 않고 검증을 회피한 사람을 지금 보호하는 이런 지금 적반하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이준석 후보는 사실 뭐 그 단어와 어휘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약간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사실 그 어휘까지 썼어야 하느냐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파고든다면 바로 그 본질은 후보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네. 아들이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답해야 된다. 아들이 또 이렇게 하면 대통령 되면 아버지한테 누를 끼치고, 그리고 정권의 정당성이나 정권의 여러 가지 그 얼굴에 치명타를 미칠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신변 잡기 같은 질문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모두가 아연실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태도가, 그러면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그 말씀은 뒤로 쏙 빼고 이준석 후보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도 물론 공격받고 뭐 성찰하고 사과할 부분은 물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검증의 문제인데 지금 본질을 어긋나서 다른 것을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댓글 말고도 지금 온라인 도박을 해서 2억여 원의 도박 자금을 넣었고, 그리고 뭐 도대체 707회에 걸쳐서 도박을 했습니다. 상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자꾸 도망가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아무리 그 여론조사가 높게 나와서 뭐 대통령실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해명을 자꾸만 외면하고 그렇게 대통령실로 간다고 하면 또 다른
상처가 날 수 있다. 지금 다 털고 그리고 깨끗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후보의 태도이자 공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후보가 선거를 처음 치러본 후보 정치인도 아니고요. 선거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마지막 대선 토론이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 이제 끝나기 직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략적인 부분이 정확히 뭔가 뭐 몸값을 높이려고 한다거나 아니, 전혀 그런 건 네. 아니고요.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적나라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가장 적절한 공격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소 섬세하지 못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한 발언인데 지금 민주당 쪽이나 진짜 좌파 진영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마치 이준석 후보가 했다는 것처럼 여성 혐오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쳐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던 발언을 인용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들이나 이제 자녀, 성인이 된 자녀의 일탈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도 친족 대상 욕설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와의 동질성을 갖는 아들이고 또 그 같은 맥락에서의 논란들이 여성 혐오적인 것들 그리고 욕설이라거나 다소 천박할 수 있는 부분들 인격적인 결함에 대한 부분들이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논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돌아올 여러 가지 악영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그 자리에서 꺼낸 것은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과연 그 적나라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았느냐 아니면 다소 순화를 해서 여성의 신체를 향한 폭력적인 표현이라거나 이렇게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평가들은 이제 많은 지지층에서도 갈리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의 공격이 좀 필요하다라고 아마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카리나 이제 주제를 꺼냈었을 때 대변인님께서 이 이슈를 이제 크게 확장시키는 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구독자분이 하나 질문을 주신 게 뭐냐면 이 이슈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선이 지금 코앞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그의 아들 카리나가 이슈를 다 잡아먹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김문수 후보의 이슈가 별로 기억나는 게 점점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이제 인지도가 곧 지지율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지율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요? 저는 이 카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점퍼를 입은 그 모습이 이제 이슈가 됐던 것뿐이고 네.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분을 겨냥해서 어떤 글을 썼든 이제 카리나 씨에 대한 언급은 전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의 이런 부도덕성이나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 지금 김혜경 씨 보시면 법인카드 때문에 지금 2심에서 유죄 판결 벌금형 확정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도 아쉬웠던 것은 3차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이슈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게 전략적으로 또 나쁘지만은 않은 것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또 뭐 공동정부 관련해서 네, 공약을 네. 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반 이재명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변인단에서도 보시면 관련해서 논평을 부대변인들이 작성을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는 이슈대로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김문수라는 사람이 갖는 앞으로 국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정체성 같은 부분들을 좀 이제 포지티브한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도 남은 3, 4일간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